안녕하세요. 메이플 스터디 제이슨 원장입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그 주마다 고등학교, 공립학교 기준으로 해서 어떤 코र्스 선택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있는 노바스코샤주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캐나다는 주마다 그 고등학교 선택 과정들이 다르고요. 커리큘럼들이 좀 달라서 그 내가 사는 주의 어떤 커리큘럼들을 잘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대학에, 다른 주의 대학들을 가거나 몇몇 대학들을 가는데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갖다가 좀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노바스코샤주의 졸업 필수 조건은요.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영어를 갖다가 잉글리시를 3개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10, 11, 12 이제 한 학년에 하나씩 하겠죠. 이렇게 해서 3학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레벨별로, 그러니까 학년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최소한 3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4학점이 나오는 이유는 그 10학년이 지금 2학점입니다. 10학년이 2학점이라서 4학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에서 이제 최소 2학점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필수 과목으로 캐네디안 히스토리, 이거 1학점, 그 다음에 12학년에 가서 글로벌 스터디라는 거 1학점. 여기에는 이제 글로벌 히스토리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지오그래피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인 아트라고 해서 뭐 미술이 됐던 음악이 됐던 그 한 과목을 해서 그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뭐 드라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테크놀로지 쪽이거나 아니면 매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매스 외에요. 매스이거나 사이언스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1학점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 5학점을 해서 18학점이 되면 이제 졸업 이수 학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한 학년에 8학점 정도씩을 이수를 하니까 보통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이수를 했을 때 24학점을 다 이수를 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대학 갈 때 좀 그 쓸 수 있는 그런 과목들, 선택 사항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과목별로 좀 살펴볼 건데요. 뭐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주요한 것들만 좀 살펴볼게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English 10, 11, 12 사실 선택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는요. 그래서 크게 선택에 관한 어려움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영어 성적에 대해서 이과 가는 친구들은 영어가 약하면 수학으로 메꿔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과, 이과를 떠나서요. 무조건 반영되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 성적 평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영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영어 성적이 부족한 친구들이 대학에서 어떤 과목이 됐던 습득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터내셔널이나 뭐 외국에서 한국 사람, 한국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캐네디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영어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수학으로 가볼 건데요. 수학이 우리 주가 조금 그 과정이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10학년에서 수학이 이제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Mathematics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대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유니버시티를 가고자 하는 아이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이라서 그래요. 뭐 그렇다고 못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선택하게 되는 내용들을 볼 건데요. Math 10을 하고 나면요. Extended Mathematics하고 선택 11하고 선택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보통 여기서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일로 건너뛰는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빼겠습니다. 사실은 건너뛸 수 있으면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뺄게요. 그래서 어떻게 가게 되냐면요. 여기서 저는 이쪽으로 가지 말고요. 그냥 Mathematics 11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선택하라고. 이게 이제 11학년 1학기에 해당이 돼요. 1학기에 개설이 됩니다. 1학기에 개설이 되고요. 왜 이걸 선택해야 되냐면 이거를 선택해야 11학년 2학기에 프리카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리칼 11을 선택해야 12학년 1학기에 프리칼 12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선택해야 calculus 12를 2학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학년 2학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우리 노바스코시아주 그게 조금 어렵다. 수학에서 좀 분리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대학 원서가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기서 대부분 이제 지원이 끝납니다. 그러면 물론 신청을 했다라는 걸로 뭐 이과 쪽이나 어떤 카큘러스를 요구하는 대학에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게 조금 빠르게 가는 주 같은 경우에는 카큘러스 12 성적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라는 신청했다라는 기록만 갖고 하는, 물론 대학에서 기다려는 줍니다. 것보다는 실제로 성적이 있는, 이미 제출한, 좋은 성적으로 제출한 친구들보다는 좀 분리점이 있어요. 그 왜 분리점이 있냐면 캐나다 대학의 특성이 이제 물론 뭐 다 모아서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원서를 빨리 낸 사람들이 그 충족하는 성적들을 갖다가 채우면 마감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일괄적으로 다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낸 아이들에 대해서 성적이 충족이 되면 합격을 먼저 주는 케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를 좀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 수학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요.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왜 수학을 강조하냐면요, 뭐 이과 쪽이 뭐 중요해서, 물론 이과 쪽이 사실은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 장래 뭐 직업이나 이런 거에서 좋은 거 맞죠. 근데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보시면 메디컬이나 뭐 일반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쪽은 당연히 수학에서 칼큘러스까지 대부분 요구를 해요. 그 심지어는 그거에 나가서 벡터나 뭐 아니면 뭐 통계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데들도 있고요. 근데요, 문과에서도요, 파이낸스나 경영은 아니고요. 경제 쪽은요, 칼큘러스 대부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경영도 그 굉장히 조금 유명한 학교들이라고 하는 데들은 칼큘러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이과 문과로 나눠지는 개념이 아니라 문과 쪽에서도 경제, 그 다음에 뭐 파이낸스 쪽, 뭐 이제 회계 쪽 이런 쪽에서는 요구를 하더라. 그래서 당연히 수학은 칼큘러스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반드시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이 노바스코시아 메스에 선택할 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입시 지원 시까지 필요 과목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걸 보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IB를 선택하는 거예요. IB 그 하이 레벨 수학 자체가 이게 이제 카큘러스 벡터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심지어 확률 통계까지. 그러니까 IB를 하면 사실 보완이 돼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IB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온라인 코스에 대한 지원들도 나중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온라인 코스를 듣는 방식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 뭐 AP 정말 잘한다 그러면 AP 시험을 보는 방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정보들을 좀 찾아보시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언스 쪽으로 가볼게요. 사이언스 쪽은 이제 이게 선택이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대학이나 피직스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이언스 하나를 더 첨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 쪽은 기본적으로 바이올로지하고 그 사이언스 하나를 더 원하는데 그 사이언스가 대부분 케미스트리예요. 그쵸?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쪽은 그냥 원하는 거 두 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의할 게 뭐냐면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피직스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케미스트리 얘를 중심으로 놓고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바이오를 이렇게 묶을 거냐 아니면 피직스를 해서 이렇게 묶을 거냐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다 하려면 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선택을 조금 일찌감치 하는 것이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습 부담을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근데 이제 과학을 선택할 때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사이언스 10은 뭐 기본적으로 누구나 하는 거니까 케미스트리 12를 하려면 케미스트리 11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피직스 12를 하려면 피직스 11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바이올로지 12를 하려면 바이올로지 11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몇몇 대학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알버타 대학이 해당이 될 건데요. 그런 대학들 중에 11학년 성적을 넣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럼 11학년에 내가 좋은 성적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케미스트리 성적이 필요하다. 넣었다. 12학년에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러면 케미스트리 11이 따라가야 돼요. 그럼 바이올로지 12 성적이 뭐 라이프 사이언스 쪽이라서 넣어야 된다. 넣었다. 그러면 바이올로지 11 성적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왕이면 바이올로지 12도 11을 하고 순차적으로 하는 것을 권한다는 얘기죠. 학습량은 많지만 자,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과학 쪽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과 쪽. 그 다음에 이제 문과 쪽에 대한 얘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도리어 문과 쪽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이제 문과 쪽에서는 이것도 이제 주요 몇몇 대학들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나중에 보면요. mandatory, 그러니까 requirement 과목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선택하세요라는 선택 영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맘대로 넣는 게 아니라 이 영역 중에서 선택해서 넣으세요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요, 휴머니티 같은 경우에, 휴머니티 같은 경우에는, 휴머니티는 뭐냐면, 사회, 소셜 스터디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히스토리가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글로벌 히스토리도 있고, 글로벌 지오그래피가 다 휴머니티에 들어가는 과목이니까, 거기에서는 하나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트 쪽이나 체육 쪽에서도 하나 선택을 하시오라는 경우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보통 체육은 여기서 한 번 하면 땡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체육 넣는 게 좋아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리더십이라고 12학년에 이제 교육과정이 있어요. P 리더십까지 해놓으면 문과 쪽을 지원하는 친구들한테는 남자애들이 보통 그 체육 성적 다 좋으니까 이게 도움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 여학생들 어때요? 미술 많이 하잖아요. 비주얼 아트로 체육 안 하고 체육 필수니까 이거 하고 비주얼 아트 하나 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음악 대신에. 근데 뮤직은 12가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비주얼 아트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저 예능할 그 미술 쪽 할 거 아닌데요 하더라도 문과 쪽에 어떤 그 영역을 정해놓고 여러 가지 영역에 넣으세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요 뭐가 좋냐면 제2외국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통 이거에 대한 선택이 그 같은 영역에 제2외국어를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이런 영역을 집어넣을 거냐에 대한 선택이 나오는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2외국어가 도리어 부담스러우니까 이것들을 부해 놓는다고 하면 문과 학생들도 나중에 좀 더 폭넓게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되게 그냥 가볍게 보시지 마시고 과목을 선택할 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자, 이런 정도면 이과문과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과목에 대한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코스에 대한 설명이 된 것 같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참고하셔서 아이들 지도하시거나 또 지금 학생이 본다면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대략적인 설명이라서요.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증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구독하셔서 유튜브에다 간단한 건 댓글 하시면 좋고요. 전문적으로 이제 1대1 상담이 좀 필요하겠다, 대학 진학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메이플스터디 홈페이지에 1대1 상담란에 이제 남겨주셔도 되고, 여기 있는데, 제 메일로 상담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안내 메일을 또 반대로 드릴 거예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영상들도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 고등학생 학부모님들 또는 아니면 고등학교에 가야 될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